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이게 길이가 조금 폭이 짧죠. 요 폭이 짧게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바로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러면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여러가지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곳 중에서 하나가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토지는 170평, 건물은 41평으로 토지가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와 접해 있고 도로에서 쭉 들어오면은 바로 주차장 공간이 보이시고요. 이쪽에서 여기 정문 앞에 창문이 조금 아쉽네요. 창문이 조금 더 넓었으면, 조금 더 통창이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창문이 바라보고 있는 쪽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정남향 물건이고 좀 아쉬운 점이 창문들이 되게 조금해요. 이런 데에서는 좀 약간 햅쌀을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창문들이 너무 조그하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저한테는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면에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문이 되게 조그만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뒤에 가건물처럼 보이는 게 제시외 건물, 보일러실로 되어 있고요. 여기 뭐 어떤 자재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약간 조그만 텃밭을 기를 수 있는 정도의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원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한적하고 좋은 단독주택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변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요 마크가 있는 위치인데, 주변으로는 지금 뭐 요쪽에 곶자왈 도립공원 아래쪽 요쪽으로 국제학교가 있고 신화파크죠. 신화역사공원 뭐 이런 것들 있고 소인국 테마파크, 키티 뭐 이런 것들은 관광자원들도 있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많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국제학교 영어마을 요쪽인데, 요쪽에서 실제로 지금 한 여기까지는 5km, 본 물건지까지는 5km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차로 10km야.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 수요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큼 10분이면 사실 우리 뭐 수도권에서나 뭐 도시지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10분 동안 매일매일 통학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 와요. 여기까지는 오기가 힘들 것 같고, 다 여기 주변, 여기는 진짜 집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월세도 천에 뭐 3,600, 그러니까 월 한 300만 원 이상, 그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한신도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절대 안 올 것 같습니다. 국제학교까지 왔는데, 오려고 이렇게 비싼 학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이렇게 멀리 온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으로는 뭐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하면은 만약에 국제학교가 아니면 일반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안덕, 덕수, 서강인데 서강이 제일 가깝죠. 가까운 게 2km에서 3분. 3분인데 이것도 사실 초등학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멀다고 느껴집니다. 2km이기 때문에 절대 걸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픽업을 못한다 이러면은 애기가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로마트는 요 아래쪽으로, 안덕면 사무소 아래쪽, 안덕초등학교 아래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5km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인프라가 전혀 없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현지인들이 살 수 있나? 1년 살기, 2년 살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한 달 살기, 뭐 2개월 살기, 3개월 살기 뭐 이런 개월 단위로 살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단발성 여행객들 뭐 그런 상대로 펜션이나 요런 것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1년 이상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 이 위치를 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에게 인기가 없다라는 거는 나중에 빠져나올 때 가격을 제대로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를 할 때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을 봤으니까 주변에 혹시나 혐오 시설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주도에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논밭이 있다.
그냥 뭐 논밭이니까 뭐 평화롭고 좋겠네 할 수 있지만 거름을 뿌리거나 뭐 이렇게 밭을 갈거나 할 때 그 냄새, 여러 가지 그런 혐오 시설들, 제주도의 대표적인 혐오 시설이라고 하면은 축사라고 할 수 있는 뭐 우사나 돈사, 그 중에서도 돈사, 그리고 양어장. 양어장은 비린내가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어장은 바닷가에 있으니까 여기는 입지적으로 바닷가는 아니니까 양어장과는 상관이 없는데 축사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다 뭐 그냥 귤 농장인 것 같고 펜션들 주변에 있고 그냥 다 비닐하우스 같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런데 요게 뭔가 하나가 걸려요. 조금 얇아. 보인 게 좀 얇고 뭔가 동글동글한 게 붙어 있어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이게 길이가 조금 폭이 짧죠. 요 폭이 짧게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바로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러면은 이거는 돈사라고 봐야 돼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빵 크게 되어 있거든요. 좀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돈사는 이렇게 좁아요. 좁고 이런 음식 그 사료통이라고 해야 되나? 사료통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자동 배급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동글동글한 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돈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돈사 같은 경우에는 축사, 우사보다는 훨씬 더 냄새가 좀 고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에는 뭐 500m, 300m 안정 좀 벗어나기만 하면 괜찮은데, 돈사 같은 경우에는 날씨, 여름에나 이럴 때는 그냥 뭐 날아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위로. 근데 봄이나 가을 뭐 이런 온도나 바람의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1km 이상도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파리떼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혐오 시설인데, 우리 건물가의 위치를 딱 찍어봤더니 447, 1km가 안 넘어가요. 그리고 500m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가운데 나무들이 있고 하긴 하지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쪽이 바다 쪽이니까 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민감하신 분들은 맡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현장 가서 꼭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지 않고서는 사실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거리상으로는 영향권 안에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돈사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매물이 하나가 나와 있죠. 우리 지금 단독주택 요렇게, 여기 끝에가 우리 집이고 요렇게가 세 개가 똑같은데, 요거 두 개는 2015년, 그리고 요렇게 두 개는 2016년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완공된 우리보다 조금 더 넓은 평수의 물건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6억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네이버 매물에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물건은 지금 여기 제일 앞에 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초 감정가는 5억 4,400으로 평당 320. 지금 현재 1회 유찰이 되어서 한 3억 8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이 주변 실제 거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얼마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맵을 보시면은 우리 바로 앞에 검은색, 혼자 검은색 지분을 갖고 있는 얘가 토지가 지금 평당 70만원에 2017년에 거래가 됐었죠. 우리 거 지어지고 나서 토지를 팔았던 겁니다. 그때 70만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맞은편에 지금 신축이 아까 있었는데, 그게 21년에 토지가 평당 110만원에 팔렸다가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34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20만원의 감정이 나왔거든요. 이건 신축이잖아. 신축인데다가 뭐 우리가 아무리 정남향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자, 신축이랑 이거랑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조금 애매하죠. 애매한 부분이고, 지금 1회가 유찰이 되어서 평당 220만원 수준인데, 자, 일단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한번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토지는 지금 평당 130만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지금 요게 110만원이니까 뭐 입지를 조금 더 좋다라고 해서 한 130만원 정도 해서 170평을 곱해버리면 2억 2,100. 자, 토지값만 지금 따졌을 때는 한 2억 2,100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주변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뭐 학교도 없고 하나로마트도 없고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변 인프라 없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돈사, 혐오시설이라고 부르는 돈사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원. 이거 원래 한 20만원 치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운데 나무가 많고 좀 거리가 그래도 한 500km, 500m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감안해서 10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토지는 110만원 해서 170평 곱하면은 1억 8,700. 그리고 건물은 그냥 딱 1억. 지금 현재 감정가는 건물 감정가도 2억까지 잡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2015년에 건물이니까 건물 1억 딱 해서 토탈 입찰할 가격은 2억 8,700에서 그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1 타경 26,590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입찰 34일 남았으니까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여기 감정평가 금액과 앞에 제가 설명드린 혐오시설들이나 주변 인프라 이런 것들 감안해서 입찰가를 한번 직접 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건 소개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물건의 마지막으로 장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단독주택인데 일단 토지가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타운하우스나 이런 데들은 토지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단독주택이 올라갔을 때 그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1금융권의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2금융권,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높은 거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거래를 할 때도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겠죠. 1금융권의 대출이 안 된다라는 점은. 그런데 요거는 단독주택으로 딱 필지가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점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물건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